그리고 오늘 정말 감사하게도 카이스트 원자력 양자공학과의 정용훈 교수님께서 이제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장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방사능 피폭이란 게 어떤 것이고 또 이제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조금 간단하게 한번 설명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사선 피폭이라는 건 흑자가 됐건 뭐 광자가 됐건 그런 형태의 아주 높은 에너지를 가진 것이 우리 몸을 이렇게 통과하거나 몸에 이제 부딪히게 되면 몸에 있는 분자들도 해체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DNA에도 파스를 끊기도 하고 하면서 손상을 입히죠. 그게 이제 방사선에 피폭되는 이제 과정이고, 방사선이라는 건 일종의 총알 같은 거고, 총알이 발사되는 총이 있을 텐데 그 총을 우리가 방사성 물질이라고. 우라늄이나 뭐 플루토늄이나 그런 그렇죠, 것들이요. 그렇죠. 예. 우리 몸이 그러면 뭐 저기 알파 입자라든지 뭐 전자라든지 이런 걸 하나만 맞으면은 그 손상 때문에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을 우리가 피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양이라는 게 숫자로 나타내면은 100mSv라는 양인데,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혹은 원자력 발전소에 사고가 나더라도 그 정도의 피폭을 받기는 참 어려운 수준이 아주 높은 양이고, 후쿠시마 사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일반인들이 받을 총 피폭량, 죽을 때까지 받을 피폭량이 대략 한 10에서 20mSv쯤 돼요. 그 양이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가 복부에 CT를 한번 찍으면 대략 한 10mSv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에 막 한 10번 정도를 찍어야지 약간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어떤 효과냐면 암이 증가해요. 100mSv쯤 받으면 암 발생이 한 0.5%포인트 정도가 늘어요. 우리가 살면서 암을 경험할 확률이 한 30%가 되죠. 한 3명 중에 1명 정도는 암을 한번 겪고 지나가게 되는데, 그 30%가 30.5%가 되는 거죠. 그런데 100을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향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 예, 의미 있는 영향이 없고 영향이 발견되질 않아요. 피폭에 관해 가지고 체르노빌이랑 후쿠시마에서 좀 이제 막 사망자 수나 피해자 수의 발표가 통계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mSv 이하라도 위험이 있다라고 가정하고 기준을 만들었다. 그런데 거기에 주의사항이 딱 붙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만든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면서 주의사항, 피해를 평가하는 데는 이걸 쓰지 마시오. 뭐 말을 예를 들자면은 카페인도 커피 한 100잔 정도에 해당하는 걸 한 번에 먹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100명이서 한 잔씩을 먹었다. 자, 그럼 그 중에 한 명은 죽을 거다 라고 피해를 계산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평가하면은 예를 들어 그린피스 같은 데서는 그런 식의 계산을 합니다. 피폭 집단이 어디냐? 전 세계입니다. 그렇죠. 다 이렇게 도니까요. 전 세계가 0.1mSv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0.01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좀 가까우면 1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더 가까우면 10, 뭐 수십 받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인구 집단을 전체를 다 한 다음에 토탈 계산해 보니 몇만 명이 체르노빌 사고로 죽었다. 굉장히 좀 이제 충격력이나 어떤 집중도라는 거를 감안을 안 한 그런 계산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쓰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계산을 한 거죠. 사실 그렇게 계산된 사망자가 몇만 명이었지만 그 당시에 서유럽에서 방사선 피폭 때문에 생길 기형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어난 낙태 건수가 10에서 20만 건 정도가 되죠. 오히려 그런 식으로 겁을 줘서 더 많은 피해를 야기한 거네요. 사실상 10만에서 20만의 생명이 그냥 죽어간 겁니다. 공포 때문에. 그 공포로 더 많이 죽었죠. 억지스러운 계산을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공포로 죽었어요. 그렇다면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후쿠시마 사고는 체르노빌 사고 때 나갔던 방사능 물질의 한 10분의 1 정도가 나갔습니다. 후쿠시마 현 주민들의 경우 평생 받을 양이 한 10에서 20mSv 네. 정도가 되기 때문에 IAEA나 뭐 이런 데서 나온 보고서들이 주요한 결론들이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 방사선 피폭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이 없고 앞으로 사망할 사람이 없다. 두 번째, 암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없다. 앞으로도. 그리고 유전적 영향이 나타날 걸로 기대할 수 없다. 뭐 기형이나 뭐 유전이나 이런 거 막 걱정하잖아요.
그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주요한 결론입니다. 이유는 피폭량이 작아서. 사실상 방사능 피폭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질 만한 모든 피해가 없다는 거네요, 그냥. 없습니다. 네.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표현은 기대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의 공포를 잠재우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삼중수소의 실체와 위험성, 그리고 또 이게 실제로 방출됐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실제 피해의 격차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실 수 있을까요? 삼중수소는 어떻게 보면 방사성 물질 중에는 제일 약한 방사성 물질이 됩니다. 그리고 방사선은 나오는 종류하고 에너지가 모든 걸 말해주는데요. 에너지가 높은 놈이 나오면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요. 같은 한 발, 총알로 비유하자면 세슘에서 나오는 것하고 삼중수소에서 나오는 것하고 300배 차이가 나요. 세슘에서 나오는 것 하나가 삼중수소에서 나오는 것보다 300배 강하고, 우리가 커피 같은 거를 드시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칼륨이 있거든요. 바나나를 드셔도 칼륨이 들어있고, 그 칼륨 중에는 방사성 칼륨이 있는데, 그 칼륨에서 나오는 방사선 대비로 한다면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방사성 물질의 한 700분의 1 정도, 같은 한 발 기준으로, 그게 삼중수소 1베크렐이 칼륨 1베크렐 대비 한 700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한 700베크렐쯤 돼야지 삼중수소가 1베크렐하고 맞먹는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삼중수소를 엄청 많이 먹으면, 호흡이나 음식으로 많이 먹으면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얼마만큼 우리가 많이 먹을 수 있을까를 보면 우리가 영향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일본에서 삼중수소가 물에 풀리겠죠. 바닷물에. 그러면은 조금 희석돼서 이렇게 가다 보면 방류할 때는 1리터에 한 1500베크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로 하겠다라고 하죠. 그럼 1500이에요, 리터당. 그러면 흘러가다 보면 1리터에 한 1베크렐 정도로 떨어지겠죠. 희석이 되니까. 1500을 풀어도 뭐 한 10km도 못 가서 1베크렐 수준으로 떨어질 겁니다. 이게 어느 수치냐 하면 민물에 있는 삼중수소 농도입니다. 카이스트 앞에 있는 갑천물을 떠도 1리터에 1베크렐이 들어있고요. 왜냐면 우주에서 날라오는 우주선 때문에 공기 중에서 삼중수소가 생깁니다. 결국 비로 내리겠죠. H2O에 HTO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민물은 리터당 1베크렐. 그런데 바닷물은 민물이 바다로 들어가서 거기 쭉 머물지 않습니까? 근데 오래 있다 보면 얘가 반감기가 12년 정도다 보니까 있던 놈들이 죽어요. 사라져서 바닷물은 평소에 어느 정도냐면 0.1 정도 돼요. 바닷물은 민물의 10분의 1입니다. 후쿠시마에서 출발할 때는 1500이었는데 좀 가다 보니까 1.0이 되는 거죠. 그것도 한 10km 안쪽에서. 그러면 1.0 수준이 뭐냐? 민물 수준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방사선 피폭을 받아서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선 영향을 논할 계제가 전혀 없다. 그러면 1500은 이거는 괜찮냐 그러면 바로 방류하는 거기잖아요. 그럼 이 1500 베크렐 퍼 리터에 해당되는 거를 나는 하루에 2리터씩 꼬박꼬박 마신다. 365일. 그러면 1년에 먹는 양이 쫙 나오죠. 그러면 이걸로 피폭 받는 게 얼마냐? 1mS가 안 됩니다. 이게 7만 정도가 돼야지 2리터씩 1년을 먹으면 1mS가 돼요. 1500 가지고는 1mS도 이게 영향을 안 받는 거네요. 그렇죠. 1mS도 안 되는 거죠. 100mS가 돼야 확률적으로 0.5% 암 발생률이 증가하는데 1mS도 영향을 안 받는다. 여기다 음용수 기준 같은 거를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먹어도 괜찮냐, 뭐 방류하는 그물을 그렇게 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난 지역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건 전혀 기대할 수가 없고, 그럼 이게 돌고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에 오면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피폭을 받을까? 굳이 계산하면 나노시버트 아래쪽으로 되는데요. 나노시버트라는 거요. 이거는 그냥 우리 머리 위에 공기층이 몇 센치 이렇게 늘고 줄고 하면은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전혀 의미 없는 숫자이고요. 그거는 후쿠시마에서 좀 벗어나면 민물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